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 맞추다 코드 유얼 피직스 김동호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업로드가 조금 많이 밀리게 됐는데요. 오늘 수능 완성 물리학 2강 뉴턴 운동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좀 많이 밀리게 돼가지고 아마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분이 있으셨다면 조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업로드가 밀려가지고, 그쵸?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한 주에 한 3강에서 4강씩 촬영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8월 말까지는 한번 종강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봅시다. 텐마 대표 문제인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수안에 실린 뉴턴 운동 법칙 문제가 쉽게 실렸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쉽습니다. 특히 2전 문항에서는 거의 어려운 문항이 아예 없다시피 하고 3전 문항도 어려운 계산 형태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출 유형과는 다소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약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힘 분석하는 데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 분석하는 문제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항을 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수능에서 뉴턴 운동 법칙, 즉 운동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한 문제에서 많게는 2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힘 분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끊어진 유형 그런 것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요즘에 결합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형태가 올해 6평에서 나온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테마 대표 문제. 요거는 작년도 대수능 문제네요. 네, 2025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실피로 연결된 문제 A와 B가 정지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지해 있다라는 건요. 알짜 힘이 0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정지해 있다는 건 가속도가 없으니까 F는 MA에 의해서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거고요. 요것도 아셔야 돼요. 등속 운동을 한다도 알짜 힘이 0인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B의 연직 아래에는 자석 C가 C를 Q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A, B, C의 질량 각각 4, 1kg, 1kg고요. B, C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20N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두 마리는 S극과 N극이 만나고 있으니까 인력이겠네. 그치? 인력이 있을 테니까 C가 위로 자기력 20N으로 당겨지고 있고 얘 1kg니까 중력이 10N 있죠? 즉, 실 Q가 C를 당기는 힘이 10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B가 C를 당기는 만큼 C도 B를 자기력으로 당길 테니까 20N 당길 거고 너의 중력 10N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럼 그만큼 지금 얘의 알짜 힘도 0이 돼야 되니까 장력이 30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장력은 A한테도 30N 작용하겠죠. 근데 A는 4kg예요. 4kg라는 건 중력이 40N 작용한다는 거니까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요 수직 항력이 10N이겠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힘 분석해 나가시면 되고요. 기억, 수평면에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수직 항력은 10N 맞습니다.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과 10N이죠. P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작용반작용은 주어와 목적어를 어떻게 도치해 주시면 작용반작용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B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거잖아. 그치? 그에 대한 반작용은 뭐야? B가 지구를 당기는 게 반작용인 겁니다. 어땡? 디귿.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즉 요 20N는요. B가 C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20N은 Q가 C를 당기는 힘, Q가 C를 당기는 힘은 10N이죠. 그래서 두 마리의 힘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렇죠? 네, 이거랑 변형한 바로 닮은 꼴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똑같이 힘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봅시다. 이번에는 A와 B가 연직 방향으로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A랑 B는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B 아래에는 자석 C가 실 Q에 연결되어서 정지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A, B, C의 질량은 3kg, 1kg, 1kg라고 알려주고 있고 자기력이 이번엔 30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똑같이 인력이니까 C가 위로 30N 자기력을 받고 있을 거고요. 너 1kg니까 중력이 10N이겠다. 그쵸? 그러면은 요 Q 장력이 10N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자기력은 B가 C를 당기는 만큼 C가 B를 당겨야 되니까 자기력 똑같이 30N 작용할 거고요. B의 중력도 1kg니까 10N 작용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가 이번엔 3kg니까 A에는 중력이 30N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요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A에는 밑으로 30N 작용하고 있고요. B에는 자기력과 중력을 합치면 총 몇 뉴턴? 40N 작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B 개의 R자 힘이 10N인 거니까 10N이라는 거는 두 마리의 질량을 더한 즉 4kg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5m/s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가속도가 2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A가 아까 3kg라고 했으니까 A는 위로 F는 MA에 의해서 3 곱하기 2분의 5 해주시면은 위로 2분의 15N만큼 R자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지금 아래로 2분의 60 당겨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요 장력이 몇이겠다? 2분의 75N이겠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기억!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분의 75N입니다. 니은 P가 A에, P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관계? 장력 관계니까 작용만 작용이 아닙니다. 그럼 당연하게 답은 디귿이 되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제가 아까 이거 숫자를 잘못 썼네요. 20N이죠? 보시면은 자기력이 30N으로 끌려가는데 얘 중력이 10N이야. 그치? 근데 C는 정지해 있으니까 실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겠다. 맞아서 답은 디귿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제 2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네, 2점 문제는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진짜 정말 쉽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1kg, 2kg인 물체 AB를 올려놓고 실 PQ를 연결해서 수평 방향으로 3N인 일정한 힘으로 당겼더니 AB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정지해 있다는 거는 뭐가? R자 힘이 0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지금 B가 오른쪽으로 3N 당겨지고 있으니까 왼쪽으로도 3N 당겨줘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실 Q가 3N 당기는 거고 그럼 너도 3N 당겨지니까 너도 3N 당기는 거고 너도 3N 당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쵸? 기억! Q가 A에 Q가 B에 무슨 관계? 장력 관계입니다. 니은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보시다시피 3N이고요. 디귿! 정지라는 건 R자 힘이 0이니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0N이다. 답은 요 0이라는 거야. X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1kg, 2kg, 3kg인 물체 ABC를 빗면에 올려놓고 A의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크기가 36N인 일정한 힘을 작용했더니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어떻게? 벽으로부터 6N을 받고 있대. 그치? 벽으로부터 벽이 지금 C를 6N으로 밀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잘 보세요. 동일 빗면에서는요.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은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질량에 무관하게 일정하죠. 그쵸? 질량에 무관하게 동일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럼 빗면 방향 중력 어떻게 구했어? 빗면 방향 중력은 mg 사인 세타라고 했잖아. 그치? 즉 빗면 방향 중력의 B는 질량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G 사인 세타는 동일 빗면에선 다 같으니까. 그치?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만약 A한테 작용하는 빗면 방향 중력을 스몰 f라고 하면은 B한테 작용하는 건 스몰 EF가 되는 거고요. C한테 작용하는 건 스몰 3F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저 A, B, C를 개로 보는 순간 자, 그려볼게.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개로 보는 순간 저 친구들한테 작용하고 있는 지금 빗면 방향 중력은 총 몇 F? 6 스몰 F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아래에서 위쪽으로 36N으로 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 벽으로부터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6N인 힘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에 있다고? 정지해 있다고. 그치? 정지해 있으니까 R자 힘이 0이 돼야 되죠? 즉 36이라는 거는 6 플러스 6F가 되니까 6F는 30, 즉 F가 5N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때 지금 뭐 구하래?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될까? 우리 B만 보면 될 것 같아. 그지? 자, 봅시다. 일단 A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F, 스몰 f가 5N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지금 A에 작용하는 거 한번 그려보면은 A에는 지금 위쪽으로 36N 밀려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빗면 방향 중력 5N 작용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B가 A를 아래쪽으로 미는 힘도 있을 테니까 B가 A를 31N으로 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왜? A도 정지해 있으니까 R자 힘이 0이어야 되거든. 그쵸? 근데 A가 B에 작용하나 B가 A에 작용하나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요 31N이 뭐다? FA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B를 그려보면요. B를 그려보면 B는 지금 빗면 아랫방향으로 스몰 EF, 즉 10N의 빗면 방향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B가 A를 미는 힘은 똑같으니까 지금 B가 A를 아래로 31N으로 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A가 B를 위로 31N으로 밀고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C가 B를 미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C가 B는 미는 힘이 몇이라는 거야? 21N이라는 거죠. 그쵸?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FC가 되겠지. C. 그러니까 FA 대 FC를 구하시면은 FA는 31, FC는 21이니까 답은 31분의 21이 되겠죠.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문제가 좀 기네요.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B를 가만히 놨더니 B는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A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 B의 위치만 바꿔서 다시 놨더니 똑같이 등가속도 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쵸? 가속도의 크기가 A는 3A이고요. 나에서는 A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치? 근데 봐봐. 어쨌든 저 가속도라는 거는 뭐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전체 계의 R자임은 전체 계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BA를 연결하나 AB를 연결하나 전체 계의 질량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쵸? 얘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가속도 B가 3대 1이래. 그러면은 가상황과 나상황에서의 합력비, 즉 R자인 B가 3대 1이라는 소리겠지. 그치? 근데 가상황에서는 누구밖에? A의 중력밖에 R자임이 없고요. 나상황에서는 B의 중력밖에 R자임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A와 B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겠다? 3대 1이겠다. 왜? 이거 A의 중력, 이거 B의 중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를 3M, B를 M이라고 써주십시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좀 볼까요? 기억,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부터 운동방정식 풀이해 주시면 되겠죠? 4MA라는 거는 전체 계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지금 B의 중력, mg라는 거니까 가속도가 몇이라는 거야? 4분의 1g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g가 아니라 4분의 1g일 거고요. 니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실이 B에 작용하는 게 실이 A에 작용하는 거랑 같고요. 그거는 A의 R자 힘과도 같죠. A는 실에 의해서 당겨주는 힘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3m 곱하기 4분의 1g 하면은 여기에서의 장력은 4분의 3mg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여기는 그 가속도의 3배래. 그럼 가속도 자체가 4분의 3g인데 얘도 똑같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B의 R자 힘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장력이 4분의 3mg겠다 라는 거 구하셔서 두 마리가 같아요 라고 가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지금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관계냐 묻고 있잖아. 그치? 봐보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금 요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실이 B에 작용하는 건 요 위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두 마리의 크기가 같아야지 평형관계잖아. 그치? 근데 지금 그 두 마리의 크기가 다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가속도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관계는 평형관계가 아니겠다 라고 하셔서 답은 D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바로 4번 봐보겠습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벽에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 A, B의 질량이 각각 M, EM인 질량 물체 CD를 연결하고 실 P를 이용해 두 마리를 연결해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A, B가 원래 길이에서 더 늘어나서 L인 상태로 C, D가 정지해 있다고 하는데요. 용수철 상수가 더 크대. 그치? B가. 근데 봐봐. 정지해 있다는 거는 잘 보세요. C와 D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로 보는 순간 제가 정지해 있으려면은 B가 당기는 힘과 A가 당기고 있는 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저 친구들이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즉
탄성력 F는 KX에서 탄성력이 같아. 그치? 근데 용수철 상수가 B가 더 크대요. 그럼 변형 길이는 누가 더 길어야 돼? 변형 길이는 A가 더 커야 되죠. 그쵸? 그럼 변형 길이가 길다는 거는 지금 똑같은 길이잖아. 그치? 그럼 변형 길이가 길다는 거는 원래 길이가 더 짧았다는 거겠지. 그치? 원래 길이가 만약 얘가 더 짧고 얘는 원래 길이가 엄청 길어. 그럼 얘는 변형 요거밖에 안 되고 얘는 변형 요거는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형이 더 된 A가 원래 길이가 A가 B보다 작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B가 A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니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과 B가 D에 아니라고.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C가 A겠죠. 그쵸? 디귿, P를 끄는 직후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라고 묻는데 P를 땅 끊는 순간 예탄성력과 예탄성력은 같죠. 아직까지는. 그치? 끊는 순간을 보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힘이 같은데 질량이 1대2야. 그럼 가속도는 2대1이 돼야겠죠. 그쵸? 왜 R자 힘이 똑같은데 M이 1대2야. 그럼 A가 2대1이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같지 않다. 즉 기억이 답이고요. 1번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나란한 승강기의 바닥면에 질량이 각각 2mm인 물체가 놓여 있고요. 승강기는 운동 방향이 연직 위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 방향이 위라고 했지 가속도 방향이 위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가속도 방향은 위일 수도 아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항상 기억할 거 뭐야? 자,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과는 뭐가 똑같아? R자 힘의 방향이 똑같죠. 그죠? 요거 꼭 명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바닥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EMG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바닥이 A를 위로 EMG로 떠받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 플러스 B를 나는 개로 써볼래. 개. 그럼 봐봐. 개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너가 지금 총 질량이 3mm겠죠. 개니까. A 플러스 B니까. 그치? 그럼 저 친구들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아래로 3mg 작용하고 있을 건데 바닥면이 저 개를 지금 떠받치는 게 몇 mg야? 위로 2mg 떠받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개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아래로 mg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그 mg라는 거는 저 개의 질량 3m 곱하기 저 친구들의 가속도로 구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지금 3분의 1g가 작용하고 있겠다. 어느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괜찮죠? 기억, 승강기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가속도가 아랫방향이니까 R자임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승강기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반작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도치돼야 돼. 지금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알아보려면 뭐 해야 돼? 이 개를 까봐야죠. 그쵸? 까보셔야죠. 그럼 A만 봐볼까? A는 EM인데요. 지금 보시면 A의 중력 EMG가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바닥면이 지금 A를 떠받쳐주는 힘, EMG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A는 가속도가 3분의 1g니까 아랫방향으로 R자임 몇? 3분의 2mg라는 R자임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B가 A를 누르는 힘이 아직 표기가 안 됐으니까 B가 A를 아랫방향으로 3분의 2mg만큼 눌러주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mg가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사람 A가 땅에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줄을 이용해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일정한 속도로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일정한 속도라는 거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R자 힘이 0인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배가 줄에 의해서 이렇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배가 R자 힘이 0이 되려면 누가 배의 운동을 방해해야 돼? 물이 배한테 이 방향으로 지금 얘랑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지, 물이. 그치? 그럼 봐봐.
줄이 A도 당길 거 아니야, 그치? 줄이 A도 당기는데 당연히 장력관계라서 두 힘의 크기는 같겠죠, 그쵸? 근데 A는 왜 지금 안 끌려가고 있는 거야? 땅이 A한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만큼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안 끌려가고 있는 거겠죠. 괜찮죠? 기억. 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등속도 운동이니까 0입니다. 니은 줄이 A에 줄이 배에 무슨 관계? 장력 관계죠. 그러니까 이번 수능 완성은 이런 선지를 계속 모두 넣어 놓더라고. 디귿 물이 배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물이 배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땅이 A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너가 다 같으니까 두 마리의 힘의 크기도 같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기억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 가는 경사각이 세타 원인 빗면에서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를 가만히 나왔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경사각이 세타 2인 곳에서 C를 놨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타 2가 1보다 크다고 하고요. 가와 나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 A와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같대요. 어차피 A랑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랄 게 지금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죠, 그쵸? 중력이라는 거 어떻게 구해? mg 사인 세타로 구하거든, 그치? 근데 지금 g 사인 세타는 누가 더 큽니까? 요 g 사인 세타는 세타 값이 더 큰 C가 더 크겠죠? A보다, 그치? 그럼 질량이 누가 더 커야 돼? A가 C보다 커야죠, 그쵸? 근데 A의 질량이 M이니까 디귿 C의 질량은 M보다 작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기억. 지금 동일비면 두물체는 지금 가에 있는 동일비면 두물체는 질량에 무관하게 가속도와 G 사인 세타로 일정하잖아, 그치? G 사인 세타로 동일하니까 빗면 방향 중력은 mg 사인 세타인데 어차피 G 사인 세타가 같아버리니까 빗면 방향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겠다. 즉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즉 중력의 크기는 빗면 방향 중력의 크기는 B가 A의 2배가 되겠습니다.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묻고 있는데 저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A, B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1일 거고요. C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2일 거란 말이야. 그치? 질량에 무관하게. 근데 어차피 사인각이 90도 이하일 때는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사인 값이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각도가 더 크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더 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m, 3mm 물체 A, B를 접촉시켜 놓고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0인 일정한 힘을 작용했더니 크기가 A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B가 A에 F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전체 개로 보는 순간 전체 개의 질량 4m 곱하기 가속도 A를 해주시면은 그게 지금 저 개의 압력 F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봐봐. B가 A를 F로 밀어주고 있대. 그치? 그럼 A가 B를 F로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B가 받는 합력은 A가 B를 밀어주는 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즉 B의 알짜임 3m 곱하기 A라는 게 F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쵸? 즉 3F가 4F0니까 F랑 F0는 4대 3의 비율을 지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맞나요? 3F가 4F0. 아니죠. 이런 바보. 그죠? 가속도를 가만히 두고 했어야지. 여기서 보시면 가속도는 4n분의 F0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속도는 3n분의 F니까 지금 보시면은 크로스곱 해주자. 크로스곱 해주시면은 3F0가 4F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 F0라는 건 넘겨주시면 3분의 4F가 되는 거 맞고요. 니은 A는 3n분의 F인 거 알 수 있고요. 기억은 당연히 A가 B에 B가 A에 똑같이 작용 F 작용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이번에 이전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쉽죠, 그쵸? 뭐 별 계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등가속도 운동이랑은 결합이 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 C, D가 실로 연결되어 2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대. 등속도. 등속도 운동에는 너는 R자임이 지금 0인 상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B, C의 질량은 서로 같으니까 너를 M이라고 해주면 너가 3M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왜? R자임이 0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이 T가 0일 때 실 P가 땅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A와 D의 그때 높이차가 L인데 T가 2초일 때까지 A와 D가 높이가 같아졌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 A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2분의 L만큼 올라간 거고 D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2분의 L만큼 내려와서 L만큼 가까워진 거겠지. 그치? 즉 2분의 L 움직였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너는 M이고 너는 3M이 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요 개, A와 D의 개에 작용하는 함력은 EMG가 되고요. 그쵸? EMG가 되고요. 그거는 저 개의 4M 곱하기 저 개의 질량 4M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G가 1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너가 20M이 되고요. 20M은 4M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가속도가 5m/s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초기에 2m/s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2초 뒤에는 지금 가속도가 5라는 거는 1초에 5m/s 빨라진다는 거니까 2초 뒤에는 10m/s 더 빨라졌겠지. 그치? 그럼 이때 A의 속력은 12m/s겠죠. 그쵸?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 공식에 따라 2분의 2 플러스 12가 되니까 14에서 2 나눠주시면 평균 속도는 7m/s가 되고요. 그럼 그 평균 속도로 S는 VT 공식에 의해서 7m/s로 2초 움직인 게 2분의 L인 거고 그게 지금 14m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L이라는 거는 그거의 2배, 즉 몇 미터가 됩니까? L이라는 거는 28m가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답은 몇 번이니? 답은 4번 28m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갑시다. 10번. 네, 10번 이어서 봅시다. 10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사과가 지표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A, B, C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퓨처 뉴턴들이네요. 그렇죠? 학생이 지구가 사과가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죠. 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근데 힘의 크기가 같은데요. 힘의 크기는 당연히 MA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질량이 누가 더 커? 질량은 당연히 지구가 더 크죠. 그쵸? 그럼 가속도는 사과가 더 커야겠죠. 왜? 두 마리가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으니까. 지구와 사과의 서로에 의한 중력만 보고 있잖아. 그치? 지구 자기장에 의한 중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에 의한 중력만 보는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사과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학생 C,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은 서로 평형의 힘이 아니죠. 서로 평형 관계의 힘이려면 작용점이 하나에 찍혀야 되거든. 그치? 그럼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면 뒤에 말도 사과에 작용하는 무슨 힘이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힘 평형 관계가 아니라서 답은 학생 A만 있는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11번 볼까요? 11번. 그리고 같이 스프링건에서 질량이 각각 M, EM, 3M인 물체 A, B, C를 올려놓은 후 아래쪽으로 F의 힘을 작용했더니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정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지금 전체 개로 보는 순간 지금 3M, 2M, M이니까 6M이 되죠. 개의 질량이. 그치? 그럼 아래로 6mg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로 F도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외력. 그치? 그만큼 지금 수평면이 위로 떠받치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 떠받치는 힘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좀 문제에서 주는 조건 하나 더 봅시다.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봐보자. C가 B를 떠받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A가 B를 누르고 있을 테니까 A가 B를 누르고 있는 힘도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A가 B를 누르는 거에 C가 B를 떠받치는 게 2배래. 그치? 그럼 너가 2T라고 치면은 너는 T라고 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B는 뭐가 있어? B도 중력이 있잖아. EMG. 그치? 그랬더니 B가 지금 뭐에 있는 거야? 정지해 있는 거죠. 그쵸? 즉 T가 MG가 아니죠. 이 바보야. T가 EMG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봐. A가 B를 T로 누르고 있으니까 B가 A를 T로 떠받칠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A도 중력이 있어요. mg, 그치? 근데 T가 2mg야, 그치? 그럼 A의 R점이 0이 될 수 없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아직 뭘 빠뜨린 거야? 외력이 A를 누르는 요 F라는 힘을 빠뜨리신 거죠, 그쵸? 즉, F는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 mg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요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저 수평만이 전체 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 플러스 F가 될 테니까 즉 F가 mg니까 총 7mg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7mg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12번 봅시다. 12번. 요거 문제 형태가 조금 많이 특이합니다. 그쵸? 네, 저도 요런 그림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그림인 것 같아요. 옛날 수능 특강에서 봤던 것 같은데 봅시다. 그림 가는 빗면과 나란한 실 P에 연결돼서 빗면의 정지에 있는 상자 A의 내부에서 물체 B가 각각 상자의 한쪽에 고정돼서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 있는 용지점 CD와 연결돼서 뭐 해 있대? 정지해 있구나 라는 거 알려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mg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 그치? 너가 mg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그치? 근데 어차피 용수철의 질량 무시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A랑 B가 있는데 저 장력이 지금 mg래, 그치? 그러면은 쟤네들이 정지해 있다는 거는 분명 지금 이 방향으로 무슨 mg라는 힘이 있다는 거 말이지, 그치? 근데 그 힘은 뭘까? A와 B의 빗면 방향 중력이겠죠, 그쵸? 빗면 방향 중력일 거란 말이야. 근데 A도 M이고 B도 M이야, 그치? 그럼 이 mg를 A와 B는 동일한 비율로 나눠 갖겠죠, 그쵸? 그러니까 A의 빗면 방향 중력도 B의 빗면 방향 중력도 몇이었다? 2분의 1 mg였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원래 얘 m이니까 mg 받는 거에 비해서 2분의 1배 됐네? 라면은 요런 것도 구할 수 있어. 여기 세타각이 몇이겠다? 30도겠다. 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에 A와 B가 같은 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 C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D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보다 2분의 1 mg보다 작냐 묻고 있잖아, 가에서, 그치? 요거는 가에서 B에 지금 보시면 빗면 방향 중력 2분의 1 mg가 작용할 거고 지금 D가 당기는 탄성력, 그 다음에 C가 당기는 탄성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D 탄성력이랑 2분의 1 mg 더하면 C 탄성력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C 탄성력이 D 탄성력보다 2분의 1만큼 커야겠죠. 괜찮죠?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의 크기는 오직 뭐밖에 없어? 지금 빗면 방향 중력밖에 없어 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mg가 아니라 몇이겠다? 2분의 1 mg겠다. 자, 디귿. D가 B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 묻고 있잖아, 그치? 근데 봐봐, A의 R자임의 크기가 2분의 1 mg라면 B의 R자임의 크기도 2분의 1 mg가 돼야 됩니다. 나에서, 그치? 근데 봐봐, B는 아래쪽으로 2분의 1 mg라는 빗면 방향 중력을 받고 그 다음에 넌 탄성력, D에 의한 탄성력도 받고요, C에 의한 탄성력도 받는데 R자임이 아래로 2분의 1 mg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D와 C의 탄성력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죠? 나 상황에서는 C와 D의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야 돼, 그치? 근데 가 상황에서는 누가 더 컸어? 가 상황에서는 C의 탄성력의 크기가 더 컸죠, 그쵸? 그러면은 그 더 큰 걸 D가 따라잡으려면 나에서 D가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가 커져야지 C랑 똑같아질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디귿 선지는 맞는 말이 된다. 즉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2점 문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바로 3점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1번입니다. 3점부터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가 실 P로 연결돼서 A는 연직 위로, B는 빗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즉 R자 힘이 0이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A의 높이가 2h만큼 높아지는 동안 B의 높이는 h만큼 낮아진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A가 2h 이동했다는 거는 B도 이동거리 자체는 2h거든, 그치? 근데 높이 차가 h만큼 변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봐봐, 등속도 운동했다는 거는 지금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나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A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일치해야지만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이겠지, 그치? 근데 A는 지금 EH 움직였고요. 자기 MA라는 거 가지고, 그치?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MB 곱하기 G 곱하기 높이차 H만큼밖에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두 마리의 값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마리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A랑 B의 질량비가 바로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B의 질량이 EM이라고 하면 A의 질량은 M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괜찮나요?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관계다. 빗면이 B에 작용하는 힘과 어떻게 B에 작용하는 중력이 평형관계입니까? 그죠? B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 중력과 장력이 평형관계다라고 하셔야죠. 그쵸? 땡.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빗면 방향 중력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EMG가 될 거고요. 그쵸? 근데 B의 지금 빗면 방향 중력은 아까 우리 봤다시피 mg만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얘 뭐 이루어야 돼? 힘의 평형, 즉 R자인 0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A가 아랫방면으로 mg만큼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니? 그쵸? mg만큼 작용하고 있으니까 너도 mg여야 되고 너도 mg여야 되거든. 괜찮죠? 그러니까 P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mg라서 2배가 맞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 얘가 mg인 걸 얘를 안 줬어도 알 수 있어. EM인 걸 찾았다면. 왜? 사인 값이 2분의 1이잖아. 빗면분의 높이. 사인 값이 2분의 1이잖아. 그럼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세타가 30도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mg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니까 mg 때리면 2mg인데 거기서 사인 30도 곱해주시면 빗면 방향 중력은 mg가 되겠죠. 그쵸? 그렇게도 알 수 있는 거고. 디귿 P를 끊게 되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A의 중력인 mg밖에 없을 거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B의 빗면 방향 중력인 mg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두 마리한테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 나와 같이 수평면 위에 물체 AB를 올려놓고 C를 이용해 C를 가에서는 B에, 나에서는 A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냥 위치만 바꾼 거야. 그치? 요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 6구 수능 전반적으로 봐도 뭔가 실이 끊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상황의 변주를 줘가지고 운동방정식이 바뀌는 문제를 요즘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가든 나든 정지해 있거든? 근데 C의 중력은 가든 나든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럼 내가 이 힘을 예를 들어 F라고 해볼게. 그러면 C도 정지해 있어야 되니까 요 장력도 F로 바뀌지 않아. 그치? 그러면은 요 장력도 F로 바뀌지 않겠죠. 그쵸? 근데 A와 B를 개로 보시는 순간 당연히 그러면 수평면이 얘네들을 떠받치는 힘도 똑같겠지. 왜? 두 마리의 중력도 같을 테니까. 안 바뀌니까. 그쵸? 가에서 수평면에 A에 작용하는 힘과 나에서 수평면이 B에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AB 위치만 이 개 안에서 체인지한 거거든. 그러면 얘를 개로 보는 순간 가와 나는 아무런 상황의 변주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니은 질량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질량을 물어보는 거는 우리 마지막 문장을 아직 안 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 읽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거 얘기하거든요.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봐봐. 내가 먼저 가에서의 A를 한번 그려볼게요. A 말고 가에서의 B를 그려볼게요. B. 그럼 보시면은 B라는 물체에는 지금 뭐가 작용하냐면 B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할 거고 A가 B를 떠받치는 힘, 그 다음에 장력이 작용하죠. 위로 장력이 F만큼 작용하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또 뭔가 하나는 알려줘.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쵸? 그럼 봐보자.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라고 알려주고 있었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B를 보는 것보다 A를 보는 게 좀 더 현명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왜? 수평면이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를 알려줬으니까 가에서의 A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봅시다. 자,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요 윗방향의 힘의 크기는 A가 B에, 즉 B가 A를 누르는 힘의 몇 배래? 2배래. 그럼 너를 라지 F라고 하면 너는 이 라지 F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A는 정지에 있어. 그치? 그러면은 A에 중력이 있을 텐데 그 중력이 F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는 누구를 볼 거냐? 나 상황에서도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B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상황에서 한번 B를 봐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듯 어차피 수평면이 얘네 개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은 똑같이 B에도 수평면이 EF라는 힘으로 떠받치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A가 B에 작용하는, 즉 B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래. 지금 가에서는요, B가 A를 몇으로 들어오고 있어? F로 들어오고 있거든, 그치? 그럼 나에서는 A가 B를 2분의 F로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B의 중력이 몇이 돼야겠다? B의 중력이 2분의 3 라지 F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중력은 mg로 구하는데 g라는 건 상수값이니까 질량비가 2대 3이겠다라는 게 보이니까 니은 질량은 B가 A의 2분의 3배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나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실이 C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는 작용반작용이 아니라 장력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3번 한번 봐볼까요? 3번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3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서 실 Q로 연결된 물체 A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는 P에 의해서 3M인 물체가, B는 다른 실에 의해서 M인 물체가 달려있고요. P가 A에 작용하는 게 Q가 A에, 봐봐. P가 A에 작용하는 게 Q가 A에 작용하는 것보다 mg만큼 크대, 그치? 그럼 A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이 왼쪽으로 mg인 거를 굳이 저렇게 꼬아서 알려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Q를 끊었을 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먼저 써먹어야겠다, 그치? C를 끄는 거가 조금 더 단순하니까, 그치? 그럼 나는 그냥 A의 질량을 A라고 표기하고요. B의 질량을 한번 B라고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이 끊어진 후에, Q가 끊어진 후에 왼쪽 애들을 먼저 보면요. 합력은 3mg가 될 거고요. 왜? 3m의 중력밖에 안 받을 거 아니야. 그거는 3m 플러스 A에다가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겠죠. 그쵸? 실이 끊어진 후에 오른쪽 애들을 보면 합력이 mg밖에 없겠지. 그거는 m 플러스 b의 똑같은 가속도 크게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가속도를 곱해준 값이겠지, 그치? 즉 너랑 너가 몇 대 몇 비율이라는 거니 지금 3대 1 비율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식 3m 플러스 a가 m 플러스 b에다가 몇 곱해준? 3 곱해준 값과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쵸? 즉 a가 3b와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두 번째 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번째 식은 우리 아직 저 A의 합력이 mg인 거 안 썼잖아, 그치? 그러면은 실이 끊어지기 전의 식을 한번 써봅시다. 실이 끊어지기 전의 식을 한번 써보시면요. 왼쪽으로 3mg만큼 받고 있고 중력을 오른쪽으로 mg 받고 있으니까 합력은 왼쪽으로 2mg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그 2mg라는 거는 전체 개의 질량 4m 플러스
A 플러스 3B잖아. 그치? A 플러스 3B라는 거는 A가 3B니까 몇 B라고 쓸 수 있어? 그냥 4B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너가 지금 A랑 B의 질량을 합한 값인 거야. 그치? 너가 3M과 M을 합친 값인 거죠. 거기에 얘랑은 다른 가속도 A'으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지. 괜찮죠? 요게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식인데, 두 번째, 아직도 A의 합력이 mg인 건 안 썼어. 그쵸? 그럼 그걸 써야지. A 곱하기 이때의 가속도 A'이라는 건 A가 3B니까 3B A'이라고 쓸 수 있고요. 너가 mg라는 걸 주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요 두 식을 뭐 해주면 돼?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연립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EMG라는 건 4MA' 플러스 4BA' 되고요. 우리 3BA'이 mg니까 4BA'은 몇이 되는 거야? 너가 지금 3분의 4mg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넘기시면 3분의 2mg라는 게 4MA'이에요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A'인 게 넘기시면은 6분의 1g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6분의 1g구나 라는 걸 굳이 알려주고 있다고. 그럼 봐봐. 여기에다가 이제 6분의 1g구나 라고 넣으시면 3b가 몇이 되는 거야? 3b가 6m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가 2m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결국 첫 번째는 실이 끊어진 후의 상황을 먼저 봐가지고 A와 B의 관계를 하나 구해냈고요. 두 번째로는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을 저 A의 합력이 mg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B의 질량을 2m이구나 라고 구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실이 끊어지는 건 실이 끊어진 전부터 상황이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진 후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은 쉽습니다. 크림 간은 실 P로 연결된 질량이 M, 4M인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구나. 정지. 자, A에는 수평만으로 연결된 실 Q에 의해서 연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B는 빗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가에서 Q가 끊어졌을 때 항상 실이 끊어진 후가 편한 거야. Q가 끊어졌을 때 등가속도라는데 요 장력이 5분의 6mg래. 근데 A의 질량은 아래로 mg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가 5분의 1g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너의 장력은 5분의 6mg가 되니까 너도 가속도가 5분의 1g니까 아랫방향으로 5분의 4mg라는 알짜 힘을 지녀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B의 빗면방향 중력은 2mg겠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너가 2mg인 거 아니까 여기선 정지해 있잖아. 그치? 정지해 있으니까 장력도 2mg, 너 장력도 2mg구나 라는 거 금방 다가갈 수 있고요. A의 중력은 mg니까 실 Q가 A를 mg로 당기고 있겠다. 즉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어서 칠판 정리하고 5번, 6번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레와 추에 대한 실험인데요. 그림과 같이 추에 연결된 수레를 수평한 책상면에서 가만히 놔서 추가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주고 있고 가속도의 크기는 비율로써 다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실험부터 해보시면은 수레가 m이고 추가 m일 때는 합력 mg라는 것이 개의 질량 2m 곱하기 가속도의 크기 a라는 거니까 a가 2분의 1g구나 라는 걸 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3분의 2배니까 3분의 1g, 너는 3분의 2g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마지막 바로 니은부터 구해보시면은 요때 지금 합력은 추의 질량 2mg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개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3분의 2g로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개의 질량이 3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추의 질량이 2m이니까 수레는 m이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이 맞다는 걸 구할 수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율로서 처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얘는 출발할 때 초기 속력이 0이잖아. 그치? 초기 속력이 0인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자? 2분의 1 AT제곱 써서 구하자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기역과 디귿을 비교해보자면 S는 2분의 1 H제곱인데 어차피 두 마리 다 H만큼 낙하하는 거니까
S값이 같게 됩니다. 그쵸? 근데 가속도 B가 1대2가 되네요. 가속도가 1대2니까 시간의 제곱이 2대1이 걸리게 됩니다. 그쵸? 즉 기억이라는 건 디귿에다가 몇 배를 곱해준 거야? 루트 2배를 해준 거지. 왜? 시간의 제곱이 2대1이니까 시간비는 루트 2대1이 돼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니은이 틀렸구나 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마지막 6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그림 가와 같이 경사면이 다른 두 빗면에서 경사각이 다른 질량이 각각 m, 2m, 2m의 물체를 연결해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몇이다? R자 힘이 0인 상황을 주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쵸? B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A와 BC가 각각 증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B의 속력이 0이 됐을 때까지 B는 L 이동했는데 A는 얼마 이동했니?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럼 이때 일단 세 마리의 속력을 모두 V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었다고 치고 A랑 B는 동일 빗면에 있죠. 그쵸? 동일 빗면에 있는 두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빗면 방향 중요의 크기가 A가 스몰 f라면 B는 2 스몰 f겠죠. 왜? 질량 B에 따라가니까. 그쵸? 그러면 어차피 이 개 전체의 R자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C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빗면 방향 중력은 3F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실이 끊어질 때 보시면요. 자, 한번 이렇게 써볼까? R자 힘이 변화한다는 거는 그냥 뭔가 합력의 변화가 있잖아? 합력의 변화라고 하자. 힘의 변화. 힘의 변화가 있으면은 질량이 변할까? 힘의 변화가 있다고? 내가 갑자기 힘을 예를 들어 따르게 받는다고 해서 내 질량이 바뀔까? 그건 아니겠죠. 그쵸?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실 P가 땅 끊어진다는 거는 A 입장에서도 장력만을 잃는 거고요. BC 입장에서도 장력만을 잃게 됩니다. 그쵸? 즉 A와 B 플러스 C 개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마리 다 잃는 합력이 어때? 잃는 합력이 같아요. 힘의 변화가 같다고. 그치?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의 변화량비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A와 B 플러스 C 관점에서 보시면은 질량비가 1대4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4대1이 되겠죠. 그쵸? 근데 가속도가 1비율인 B 플러스 C는 요 시간 동안 V만큼 속도가 변했어. 그치? V만큼 속도가 변했어. 가속도가 1인 친구는 일정한 시간 동안 V만큼 속도가 변했어. 그치? 그럼 가속도가 4인 친구는 똑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몇 V가 변해야 되니? 4V가 변해야겠죠. 그쵸? 그럼 A는 처음에 V로 달리고 있다가 이 시점에는 4V가 는 5V로 달리고 있겠죠. 그쵸?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구해보시면 2분의 0 플러스 V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평균 속도가 2분의 1V가 되고요. B는 뭐 걸린 시간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2분의 1 VT라는 게 지금 B의 이동거리 L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때 A의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도가 V 플러스 5V 나누기 2지. 그러니까 3V가 되고요. 똑같은 시간 갔으니까 T겠다. 그럼 A의 이동거리는 얼마겠다? 6L이겠다 라는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A가 이동한 거리는 6L이고 답은 5번 6L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수능 완성 제2강 뉴턴 운동 법칙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수능에는 뉴턴 운동 법칙 파트는 요것보다 100% 어렵게 출제될 겁니다. 100%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어려운 문제들, 기출 문제들이나 뭐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도 보실 거고 엔제들도 푸실 건데 그런 것들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드 PGX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